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어떤 목적지에 갈 때 그 차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럭셔리하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차를 렌트를 해주는 거죠. 그 차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렌트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추가 수입을 얻는 그런 모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개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의 마티 조니이고요. 오늘의 백투더퓨처는 공유 모빌리티의 미래입니다.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 훨씬 더 고효율로 가고 저비용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게 저는 이제 그 모빌리티에서도 정확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례로 지금 차량들이 다 전기차가 되고 있잖아요.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충전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운전자들은 이제 그 차 안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. 이게 뭐 1, 2분, 2, 3분 만에 주유하고 떠나는 건 다르게 최소 뭐 1, 20분을 충전을 하거나 또는 뭐 몇 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차에 다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머무는 시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나온 차량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.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BMW에서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한 33인치 정도 8K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대놓고 영화 보고 싫어하는 거잖아요, 차에서.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동의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하나가 자리 잡게 된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저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내연기관은 2만 개 이상의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오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전기차는 아마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수의 부품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 비용도 줄어들고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그 횟수도 굉장히 줄어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앞으로 그 넥스트 모빌리티는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다 이렇게 다 작은 집에 살았어요. 20평, 30평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때 아마 한국인에게 이제 권장되는 그 집의 사이즈가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20, 30평 정도였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커져서 이제 뭐 3, 40평, 4, 50평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져서 역으로 생각하면 1인에게 이렇게 할당되는 공간들이 점점 커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추세가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옛날을 생각해보면 가구당 한 대 차가 있거나 없거나였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어떤 집은 이제 가구당 차가 2대 또는 막 3대까지 있는 집들도 있는 걸로 봐서 사실 이제 1인당 차량 대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나? 저는 그래서 아마 국내에 지금 있는 차량이 한 2천만 대 이상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추세라면 사실은 역으로 봤었을 때 되게 많은 차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어떤 차가 생산돼서 폐차될 때까지 한 96%의 시간이 그냥 서 있는다고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 역시도 돈을 낭비하는 거라서 이러한 유휴 자동차를 활용하는 그런 일들, 소위 말하는 공유 자동차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스타트업들도 주변에서 머지않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데서 저희가 생각하는 공유 자동차의 미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발전 방향이 고효율과 저비용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발전해온 역사나 앞으로 발전해갈 역사를 보면 내연기관이 전기차가 되고 이제 뭐 레벨 0, 레벨 1의 차량이 레벨 3, 레벨 4, 레벨 5가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. 어떤 차량 브랜드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전기차의 효율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지 또는 훨씬 좋은 효율의 전기차를 훨씬 더 싸게 제공을 할 수 있는지가 하나일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또 어떤 브랜드가 어떤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대되는 그리고 저희가 지켜볼 만한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